위정을 잠시만.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시험이. 어쨌든 열심히 하면은 좀 만회가 될 거고 뭐 그때까지도 저기 멍 때리고 있으면은 성적은 안 나올 거야. 못 보면 어떻게 돼? 그냥 그 보는 대로 반이 아마 이렇게 정해질 거야. 그 보면서 1다시 그건 아니요. 1-2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보면.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는 거라기보다는 그게 못 보면 다음 분기가 1-2 그러니까 다음 학기가 1-2잖아요. 너희들 시험 볼 거 아니야 학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은 선행을 하면서 1- 학교 시험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학원에서는. 근데 이번 시험을 잘 보면 이 친구는 1-2도 하면서 다음번에 나랑 말고 다른 선생님이랑 하겠지만 다음번에 1-2도 하면서 선행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 뭐 이런 거 알았죠? 그 차이가 있는 거. 근데 많이 못 봐야 1-2를 집중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이 못 보더라고. 나 1-1 하겠다. 1-1 하겠다. 1-1을 하진 않아. 1-2를 하게 돼요. 이해됐지? 네.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 이 친구가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뭐 착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숙제 잘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너희들 잔소리하고 좀 떠들지 말고 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집중을 해야 성적이 올라요. 되게 단순한 이치인데 그거를 몰라. 혹은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거야. 안 가르쳐 사람들이? 네. 또 누구야? 어떻게 답이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잖아, 그지? 네. 막 수업 서로 막 이렇게 내가 큰 소리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의미도 없어. 몇 주 남았다고. 몇 주 남았어요? 그냥 2주 남았어, 2-3주. 그게 며칠이야? 일주일이 며칠? 7일에. 사실 뭐 이 농담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처음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잘 안 됐던 반은. 근데 그래도 너희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따랐으면 좋겠어.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쵸? 근데 아직도 놀려고 하고 수업 시간에 그러려고 하면 안 돼. 이제 할 때 또 해야 돼. 알았죠? 저 오늘부터 모범생 될 거예요. 난 그런 걸 제일 싫어해. 저 저기 갈게요. 그 진짜 싫어해.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해. 그냥 보여주면 돼. 말하지 마.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 근데 알았지? 여기 안 보이는데. 저 앞으로 착하게 살 거예요. 저 앞으로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지 마.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하면 그건 누군가는 알아줘. 다. 걱정 마. 진짜야. 그지 혜리야? 혜리가 그랬거든. 달라졌거든. 뭐요? 달라지는 건 보여주면 돼.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야. 그 이유가 있는데. 자, 요거 다 할 수는 없고 저거 또 저러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로 해놓고 장난치고 있어. 그가 아무 의미 없다니까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외로워요. 죽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조금만 더 할게요. 문제 풀다가 시험을 볼 거 아니야 언젠가. 오늘도 볼 수 있고. 네.
시험 보다가 막 안 돼. 그러면 아 근데 망했어.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다고 그게 상황이 달라지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 차라리 모르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그냥 나 자신 있어. 나 그냥 해볼래. 이래야 방법이 생기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 되지도 않는 것들은 정말 아무 쓸모 없어요. 정말 아무 쓸모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자, 1번부터 4번 질문. 요거부터 마무리하고 숙제 조금 건들고 오늘 진도 나가고 그러면 돼요. 자, 3번의 수업이 남았어. 시험 전까지. 오늘 포함해서. 그럼 오늘 지나면 2번 남아. 시험 전까지. 열심히 해도 점수 나온다. 알았지? 없으면 2번이요. 2번 2번. 1번, 2번 다 질문해도 돼. 알았죠? 네. 대신에 이제 이거 2회차 시험을 볼 건데 오늘이 될지 다음 시간이 될지 근데 오늘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 오늘 공부해서 오늘 그걸 시험해 보는 게 낫지. 다음 주 되면 다 까먹어 또. 내가 정해. 인가? 부피잖아요. 얘는 그림 안 그릴게. 부피는 어차피 이거 기둥이거든. 부피는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이거 3분의 1 따윈 필요 없어. 풀이 아니니까. 그냥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잘 보세요. 이 밑면의 넓이가 거기서 보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부채꼴이야. 자, 부채꼴의 넓이 곱하기 높이야. 높이는 뭐 나와 있잖아요. 높이는 8이야.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그 부채꼴의 중심각이 150도죠. 근데 그 부채꼴은 원의 일부야. 66에 36파이 곱하기 36파이가 아닐 거 아니야. 36파이는 원의 넓이잖아. 그럼 부채꼴은 일부고 그게 150도가 중심각이면 360도분의 150도야. 알았죠? 곱하기 8 이게 답이에요. 그지? 어렵냐? 네. 아니 그러면은 얘랑 해서 여기 10 남고 요 10이랑 해서 여기 15 남는데 파이 15 8 곱하면 돼. 그지? 120 파이? 맞아? 뭐야 왜 웃어? 진짜 안 보인다. 진짜 안 보인다.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나오라고. 아까 나오라고 했잖아. 네. 안 써도 되겠지 뭐. 안 써들어요. 2번도 똑같이 기둥이에요. 원기둥의 일부인 기둥이야. 이름은 없어 사실. 부채꼴 기둥이라는 거 들어본 적은 없잖아. 그죠? 근데 얘는 부피가 아니라 건널비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건널비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했죠. 건널비는 밑면 2개와 옆면을 그냥 하나로 보라고 했어요. 이게 옆면이 중요해요. 근데 밑면이 부채꼴인데 중심각이 90도를 뺀 270도인 건 너무 뻔하잖아. 그지? 수아야. 그지? 그래서 밑면 2개의 넓이를 수아가 넣잖아. 25파이 원의 넓이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돼. 270도는 360도분의 270은 4분의 3인 거를 뭐 그지 내가 설명해야 되나? 곱하기 2죠. 왜? 2개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얘랑 해서 2는 나오니까 2분의 75파이 맞아요? 바꿨지. 단위는 안 쓰고 있다는 거지. 옆면을 펼치면 이거 그려줘? 그래 그려서 하자.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보고 할 거니까 이건 이제 뭐 2번, 3번씩 설명하겠어 오늘? 그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우면 되잖아.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
얘 옆면을 펼칠 건데 옆면만 보는 거야. 펼치면 자 보세요. 내가 이거를 구분할게. 요 길이가 뭐 여기야 이렇게. 그리고 요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게 5cm니까 이거 5라고 돼 있잖아. 단위 빼고. 얘도 5고요. 얘도 5니까 여기도 5라고 써 있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누구의 길이냐면 요 펼쳤을 때 여기서부터 요 길이라고. 그지?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이가 8이니까 요 직사각형의 세로가 8cm야. 단위 안 쓸게. 단위 마지막에 하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 얘도 똑같잖아. 얘가 270도잖아. 이게 270도. 아까 한 것처럼 여기 90도니까.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호의 길이가 얘 가로라고. 여기 가로의 일부야. 그러면 그거는 5니까 10파이 해서 10파이 곱하기 4분의 3이죠. 맞아. 맞다고. 이거 괜찮아? 그러면 얘랑 해서 여기 5 나누고 2 나누는데 요 길이가 2분의 15파이야. 요거 길이가.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는 10이고 얘는 2분의 15파이니까 더할 수는 없고 10 더하기 2분의 15파이에다가 세로 곱하면 되잖아. 얘가 가로 곱하기 세로 외우서 요거죠. 이게 옆면의 넓이야. 얘랑 분배법칙으로 곱하면 80일 거고 에이? 내가 웃기게 생겼어? 자 얘네들이 곱하면은 여기 4되니까 4, 60파이네. 이렇게 돼요. 웃기게 생겼냐? 괜찮아. 얘하고 얘네들을 더하면 돼요. 그게 근넓이야. 알았죠? 뭐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럼 둘이 더할 건데 아니 80은 두고 얘랑 더하면 얘는 2분의 120파이니까 우리 숫자 왜 이러냐? 2분의 195파이고 맞아 이거? 있네? 2번에 그죠? 2번으로 해서 맞네. 근데 이거 단위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까는 세제곱 센티미터고 얘는 제곱 센티미터인데 하나 더 얘기할게. 너희들 아마 단답형일 거야. 서술형은 아닌데 단답형이야. 시험이 대부분이. 그게 뭐예요? 객관식이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1, 2, 3, 4, 5, 1번 쓰면 되는데 단답형은 넓이 쓰라고 했는데 단위 안 쓰면 틀릴 수도 있으니 단위를 잘 쓰라고. 왜 망해? 부피는 세제곱이고 넓이는 제곱인 것만 그렇게 그냥 되잖아. 단위만 맞춰주면 되잖아. 못 찍잖아요. 자, 이런 소리 하니까 찍으려고 시험 보냐? 몇 문제예요? 몇 문제예요? 아니 모르겠어. 30문제에서 40문제 사이가 됐다. 그래서 또 내가 그거를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어. 문제를 너희들 연습하라고 40문제씩 9번에 걸쳐서. 다음 주에는 그거를 일부는 숙제, 뭐 일부는 이제 나랑 같이 할 거야. 알았지? 네. 5번에서 8번 질문. 많이 안 틀린 사람은 그 숙제 못한 걸 하고 있어도 돼. 설명 자기가 듣는 거. 568이요. 왜? 질문. 568. 손 여기 봐. 질문하려고 공부하네. 5번 할게. 568. 어? 568. 다 할게. 해. 어려워. 자, 원뿔대의 옆넓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 잘 봐. 큰 원뿔의 건널비가 108파이야. 큰 원뿔. 그지? 그리고 OC와 CD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제 같다라고 생각해봐. 이거 나오는 이제 먼저 거기 나와 있고 잘 봐. 요 큰 원뿔에 그러니까 큰 원뿔의 건널비 그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원뿔대인데 그지? 그게 108파이. 단위 빼고 합니다. 이제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래.
원뿔대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그려내는 게 원뿔대겠죠. 그거를 뭐 얘기해도 알아듣겠지. 예? 근데 여기 그래도 같대 이 길이가. 그럼 얘 반지름은 3이고 밑에 반지름은 원의 반지름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큰 원뿔을 봐봐. 큰 원뿔. 이 노란 거하고 이 작은 원뿔을 생각하지 말아봐. 큰 원뿔. 큰 원뿔의 겉넓이 기억나겠지만 밑면 넓이 보이죠? 밑면이 큰 원뿔의 밑면이 누군지 알지? 얘지? 36파이. 그러면은 큰 원뿔의 옆넓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72파이지. 아니 그래야 더해서 108파이인 거 아니야? 그치? 자, 요거부터 연습할게. 우리가 원뿔이 있을 때 요 원뿔의 전체 겉넓이는요. 이거 한 번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해야 돼. 윤서가 있으면 또 알아보면 그럴 텐데, 그지? 자, 얘가 작은 알이고 요 모선을 큰 알이라고 하면 얘 겉넓이는 여기 요거 1번, 옆면 2번에서 1번 밑면의 넓이는 R제곱 파이야, 그지? 2번 넓이는 얘 곱하기 파이라고 벌써 한 25번 얘기했어. 큰 알, 작은 알 파이라고. 기억나죠? 나 안 나? 이제는 어느 정도 외워야지. 아니 그런데 지금 얘가 그러는 거잖아. 얘가 요거잖아. 얘가 여기서 얘를 큰 알이라고 하면 여기 작은 알은 6이니까 6 큰 알 파이야. 에이? 맞아? 네. 아니 그러면 큰 알이 얼마야? 내 10이잖아. 맞습니까? 얘가 12cm라는 소리야.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여기가 6cm죠. 아유, 뭐 어렵냐?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원뿔대의 겉넓이야. 최종적으로는. 원뿔대의 겉넓이는 밑면, 기역, 니은 두 개와, 그지? 그리고 옆면 디귿을 구하면 돼. 이거 옆면 알지? 이거 옆면. 밑면, 옆면이야. 이거 써야 돼. 밑면, 옆. 밑. 왜 웃어?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얘네들은 나왔잖아. 기억은 얼마야? 39파이 36파이 16. 옆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디귿의 넓이는 이 디귿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승찬이가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해도 돼. 식으로 말하지 말고 누구의 뭐에서 누구의 뭐를 빼면 되잖아. 큰 원뿔 그 옆면 겉넓이. 옆넓이에서. 저 가꿀 때 옆넓이. 가꿀 때가 아니고 원뿔 때 옆넓이. 아니야. 요 원뿔대 옆넓이를 구할 거야 지금. 처음엔 잘했어. 생각을 해봐. 그거 왜 이렇게 작은? 그치. 아니야. 저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큰 원뿔의 옆넓이에서 작은 원뿔의 옆넓이를 빼면 된다고. 알았지? 괜찮아? 그렇잖아. 아니 근데 그게 뭐야? RR파이잖아. 그러면은 큰 원뿔의 옆넓이는 아까 사실 해놨어. 여기 72파이라고. 그럼 작은 원뿔의 옆넓이는 얘가 6이고 얘가 3이잖아. 6, 3, 18파이라고. 왜 이걸 써놓을 거니까 이거를. 잘 좀 따라와봐. 뭐 어떻게 해 이거를. 왜? 얼마? 6, 3, 18파이. 제발 좀. 그럼 얼마냐 이거 빼면. 이게 계산이 안 된다. 54파이. 맞아?
잘한다. 앞에 앉으니까 잘하네. 이렇게 답이에요. 이제는 해야지, 그지? 자, 오늘 괜찮네. 역시 잔소리를 하고 시작해야 돼. 아닌가? 그분께서 안 계셔서 그런가? 네. 그분이 6은요. 아니 그냥 그분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자, 여기요. 7번 보세요. 6번은요. 아 6번이야? 어이씨. 그분이 누구 될것 같은데. 그분. 자, 아니 요새 윤석 괜찮아. 선생님 3번 보세요. 네? 먹는 거 빼면 3번이요. 3번이 뭐야? 3번? 3번은 너가 해라. 이따가 사다리꼬리. 얘 물어봐. 네. 저기 정부가 자세히 알려줄 거야. 형한테 물어봐요. 내가 맞다. 어? 형? 찍었다. 누가 형이야? 지금. 여기 봐라. 자, 내가 먹고. 요 원뿔이 있어요. 네. 전개도로 나타내었을 때 중심각의 크기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전개도로 나타낼 줄은 알아야지. 뭐 이런 식이 돼요. 뭐 내가 몇 도가 나올지 모르겠어 지금. 네. 이렇게 오징어 모양 된다니까. 근데 중심감이 어디예요? 네? 중심감이. 옆면의 중심각 요거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이미 너희들은 이걸 알고 있어. 여기 봐. 얘 얼마야? 10이죠? 네. 근데 얘 요 부채꼴의 넓이를 바로 말할 수 있지. 그게 옆면의 넓이가 r 파이라고 했어. 어? 48 파이야. 얘 넓이가 48 파이야. 어떻게 구해? 부채꼴의 넓이. 아까도 했잖아. 12 곱하기 12, 144 파이라는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x를 해서 48 파이가 나온 거라고. 네? 네? 알아 몰라?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 뭐하니? 원의 넓이 아까도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 우리가 아까도 1번 문제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밑면의 넓이가 그 원의 일부인 부채꼴의 중심각이 150도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x 150도 해서 안 보자. 여기 14파이예요. 네? 왜 아니 10이니까 왜요? 얘 원의 넓이 얘가 여기가 10이 여기 10이잖아. 아니 왜 10인데 왜 14파이예요? 12의 제곱이 144잖아. 네요. 네야? 네. 아이 알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얘랑 뭘로 나누면 됩니까? 이거 2로요. 16. 아니야 근데 사실 그냥 어렵지 않게 11로 하면 얘 10이 남고 얘 11로 하면 얘가 30 남을 거 아니야. 12. 그리고 뭐 얘랑 3으로 하면 10 남고 여기가 16 남고 10이랑 뭐 얘랑 해 또 5 남고 왜 이래 숫자? 얘가 2로 하니까 8 남아? 네. 아 여기 아니 48이라니까 곱하고 있는 줄 알았네. 큰일 날 뻔했네. 어이씨 다시 이거 어차피 x 구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 그냥 여기서 12하고 여기가 30 남고 그러면 10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봐봐 12파이 곱하기 30분의 더 약분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멈춰도 돼. 그게 48파이가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할 건 x잖아. 그럼 양변에 12파이분의 30을 곱하면 돼. 여기 이렇게 해 그냥. 그러면은 여기서 12파이 1 30, 31이죠. 약분. 그러면 x만 남고 x를 구하는 거야. 얘랑 파이 없어질 거지. 각이 나와야 되니까 파이는 없어질 거야. 얘랑 해서 이제 해자. 자, 3, 6으로 하면 6, 2, 12, 6, 5, 30. 요거 2 나누면 여기 24. 24 곱하기 5가 얼마야? 120. 120. 몇 도요? 120. 120도야. 각도야, x는. 그지? 이게 나와요, 이런 것도. 얘도 나올 수 있고, 쟤도 나올 수 있고, 다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다음에 보면, 선생님 그래도 몰라요. 여기서 안 된다고.
이게 그 들어있는 물의 모양이 뭐야? 여기다 써볼게. 그림은 안 그릴게. 물의 모양이 뭐예요? 삼각형. 삼각뿔이야. 네. 자,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그냥 나는 바로 앞에 보이는 거를 밑면으로 할게. 그럼 밑면을 5하고 15가 각각 높이 밑변인 직각 삼각형으로 보고 보세요. 5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1이 밑면, 얘가 밑면.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그때는 걔가 밑면이면 높이는 8이 돼. 그리고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곱하면 돼요. 얘가 높이지. 이게 부피야. 얼마야? 4, 5. 그러면 25 곱하기 4니까 100이네요. 부피가 100이야. 답이 100이야? 네. 네. 아니. 이건 물의 부피잖아. 그러면 빈 공간에 더 담을 수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라 소리잖아. 아.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빈 공간의 부피 구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빈 공간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사각기둥 빼기. 사각기둥 빼기 얘 하면 돼, 그지? 그거야. 사각기둥 빼기 얘 하라고 돼. 사각기둥의 부피겠지. 아니 사각기둥의 부피를 못 구할 리가 없지. 사각기둥은 밑면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요번에 밑면을 8하고 5를 갖는 그 직사각형으로 볼게요. 8로 40 곱하기 15야. 40 곱하기 15 얘가 부피가. 아니 그러면 얼마입니까? 40 곱하기 15가 600 아니야? 네. 600 빼기 100이 얼마야? 오히려. 근데 얘는 단위가 있으니 이렇게 써야 돼요. 4번 8번 돼야 된다고 했나? 네. 네. 이거 생략할게. 이거 못하면 안 돼. 그렇죠. 못하면 안 돼. 해야 돼?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럼 빨리 할게. 봐봐. 둘의 부피가 같대. 문제 제대로 읽었어요? 그 왼쪽은 삼각뿔이죠. 결국엔 삼각뿔의 부피와 그림 안 그려도 된다고 했어. 옆에 있는 사각기둥이죠. 밑면이 사다리꼴이야 대신에. 부피가 같다고. 그러면 삼각뿔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뭐 어렵게? 밑면의 넓이가 7, 6에 40이 나누기 2잖아. 21이라고. 21 곱하기 단위 없이 높이 9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지. 사각기둥의 높이는 모르니까 여기서 이 사각기둥의 높이를 h라고 할게요. 그거 구하는 거야. 근데 밑면의 넓이가 6하고 4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높이잖아. 얼마야? 15 곱하기 높이 같아야 돼. 기둥은 3분의 1 안 해도 되죠? 맞지? 네. 아 그럼 얼마야? 63. 이거잖아. 5분의 20. 그럼 h는 15분의 63이잖아. 어? 자, 됐죠? 못할 이유가 없다. 원래는 그냥 막 넘어가려다가 워낙 중요하니까 입체도형의 건너에대한 부피는 10, 11, 12요. 알았어. 그게 너무 질문 많이 하니까 단어 평가 보면 10개 이상 시작할게. 그 얘기한다는 걸 못했어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 교실이 그지? 뭔가 되게 차분해지고 깔끔해졌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도배했어. 그동안에 쌓여있던 낙서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지운 게 아니라 다 떼버리고 다시 붙인 거야. 이거를 다 했으니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냐. 내 돈 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인데 낙서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이전에는 낙서에도 낙서 한참 돼 있는 데다가 하니까 티도 안 나고 그냥 선생님들이 대신 넘어가는데 이제 낙서하면 바로 잡아낼 거예요. 그리고 못 잡아내면 CCTV 보면서 잡아낼 거야. 그러니까 낙서를 원래 안 하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한쪽을 듣고 한쪽을 흘려도 돼. 원래 안 하는 사람은. 근데 보통 이제 벽 쪽으로 붙은 사람들 중에 이 낙서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안 하도록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게 잡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나한테 문책을 하기 때문에 나는 또 학생을 찾아내야 돼. 요즘 너 쳐다보냐고? 네. 아니 그냥 저 낙서 안 해요. 안 하지. 떠들 뿐이지 낙서는 안 하지. 자, 15 몇 번? 10? 10이라고 10부터 12. 10부터 12? 네. 자, 낙서 안 하죠.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인데 이 회전 시켜야 되고요. 이거 우리 안 했던 것 같지만 했어요. 똑같은 문제 했다고. 범주야. 네. 했는데 내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회전축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를 1회전 시킨 거야. 여기가 5고요. 단위 없이 갑니다. 12, 요 13이야. 얘를 1회전 시키면 어떤 도형이 되냐? 자, 이렇게 해서 봐봐. 이거를 이해를 좀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렵지만 요 입체적으로 생기는 요 과정을 좀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야겠지? 이렇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원기둥의 원뿔이 파여있다는 느낌이 맞아요. 파여있는 거야 이렇게. 뭐 저렇게 생긴 컵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물을 담으면 이렇게 물이 차게 하네, 그지? 네. 응? 알았지? 건널비가. 오케이? 그러면 건널비를 할 때 잘 생각해 보라고 했고, 그거는 뭐 적절한 게 그 초코 묻히는 걸 했었어. 그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건널비가 없어요. 뚫려 있다니까 이렇게 큰 컵처럼. 그러면 밑면은 하나예요. 그 밑면이 얘지. 그럼 기억이라고 할게. 근데 반지름이 오니까 59파 이건 그냥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 이제 옆넓이가 남았네. 어차피 건넓이라는 거는 옆넓이, 밑넓이 막 더하잖아. 이 옆넓이를 한번 생각해봐. 옆면 넓이를 생각할 건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옆면이 있어요. 자, 원기둥 옆면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안쪽에도 옆면이 있는데 그거는 원뿔의 옆면이야. 맞아요? 네. 원뿔 옆면이라고 해두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잘 봐. 이게 니은이고 저 안쪽이 디귿인 거야. 이 안쪽은 디귿으로 생각해야 돼. 왜? 뭐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아니 안쪽을 내가 어떻게 안쪽을 따로 표시하냐? 안쪽이 디귿이라고. 이거를 그림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 알아?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네. 그래 뭐 지금 집중 안 돼서 딴 생각하고 그냥 빨리 이 시간 가라. 아까 누구 많이 따라. 빨리 9시 48분이 됐으면 좋겠다. 45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지? 55. 그게 55분, 그지? 그 5분 남으면 집에 가자. 59초. 근데 그런다고 9시 55분이 바로 오냐? 안 오잖아. 타임머신 없어요? 그 몇 번이었죠? 그냥 왜? 한 90살로 보내달라고 하지 타임머신으로. 근데? 자. 좋은데? 야. 원기둥의 옆면이잖아요. 근데 원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띌 거야. 그게 펼치면. 나 아까도 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면 안 될까? 한 번만 더 하자. 그래. 알아요. 알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10이니까 세로 곱하기 가로인데 가로가 얘죠? 네. 그게 근데 5니까 반지름이 10파이야.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120파이. 원뿔의 옆면은
아까도 했지만 얘 원뿔 뒤집어 놓은 거에 반지름이 5. 요 모선이 13.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거의 파이라고 아라의 파이라고 26번째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지? 5 곱하기 13파이라고. 알았어요? 65파이. 120, 65, 25 얘네들이 더하면 100, 210? 다 더하면? 맞아? 90이니까. 210. 그렇게 다 더해서 건널비니까 이렇게 단위까지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닌데, 그치? 자, 반구 해야 돼? 영역.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해야 된다고? 네. 얘를? 네. 틀렸어요. 이거 진짜 쉬운데. 어차피 9의 반이고 얘 건널비는요. 요 부분의 옆넓이인 우리가 아는 자 봐봐 9의 건널비가 반지름이 아닐 때 9의 건널비가 4의 제곱파이였는데 얘는 그걸 나누기 이해해야지. 결국에는 2의 제곱파이라고. 자 그런데 얘 넓이는 원의 넓이고 걔도 건널비라고. 근데 걔는 R제곱파이잖아. 그래서 내가 얘하고 얘 더한 게 요 1번, 2번 더한 게 3R제곱파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9를 반으로 잘라서의 모든 단면 포함해서 모든 넓이는 3R제곱파이라고 얘기했고 얘는 그냥 이걸로 공식을 써서 3R제곱파이가 문제에서 말하는 48파이가 됐다는 소리야. 그럼 양변을 파이 3으로 나누면 R제곱은 16이 남아요. 당연히 R은 4야. 이게 어렵다? 왜 틀렸나? 4번. 뭐? 자, 12번. 졸린 사람들은 반좀 깨고. 왜 또? 어? 내가 잔대요. 누가 자? 어? 양승. 누가 자 지금? 야, 뒤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쓰여. 웃는 거 아니야? 자, 얘 위에 원의 지름이 12니까 얘 반지름이 6인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게 6이라고 쓸게요. 여기가 24도 당연해. 근데 그거는 여기서 반지름이 이게 6이고 6이니까 당연히 24지. 자 그런데 문제 볼게. 꼭 들어맞게 원기둥에 두 개의 구가 꼭 들어맞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통에서 비어 있는 부분의 부피야. 비어 있는 부분의 부피야. 근데 사실 이거는 이거 기억날 거야. 꼭 들어맞는 원뿔 9 원기둥이 1대 2대 3인 거 알죠? 그거 이용해서 풀어도 쉬워. 해도 되지.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왜 그럴까? 아니 여기서의 원기둥의 부피 얼마야? 반지름이 6이니까 6, 6에 36파이 곱하기 높이가 24잖아. 이거라고 계산 안 해야지. 해? 할 거면 해. 거기서 9 두 개 부피 뺀 게 남은 부분의 부피 아니야? 9 하나의 반지름이 6이니까 3분의 4 R세 제곱 216 파이 두 개니까 2 얘에서 얘 빼면 답이야. 알았죠? 맞아? 그럼 요거 3으로 나누면 얼마냐 얘? 72. 어? 72. 72죠. 그지? 그러면 봐봐. 36 곱하기 파이 곱하기 24를 빼기 72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잖아. 아니 잘 봐봐. 요거 4, 72 파이 2를 써볼게. 4, 72 파이 2인데 이거를 굳이 다 계산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잘 봐. 오, 여기 봐봐. 여기 24는 사실 2 곱하기 10이잖아. 그럼 36 곱하기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12. 뭐 사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어. 얘는 여기 72가 있으니까
12 곱하기 얘네들이 곱해서 8 곱하기 파이야, 그지? 뭐 문제 없지? 그러면 얘랑 70이잖아. 그러면 72파이 곱하기 12로 쓸게. 여기 파이 있으니까 얘는 72파이 곱하기 파인 거야. 맞잖아. 그러면 72파이가 똑같이 있으니 얘는 12개고 8개니까 빼니까 72파이 곱하기 4라고 써도 돼. 아 이거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다 단순히 계산해서 빼세요. 아니 72 곱하기 4가 얼만데? 어? 이게 24파이고 74, 28이니까 288파이라고. 물론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일일이 계산해서 하세요. 답이 5번. 5번.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따가 2회 단어 평가 볼 때 좀 알 거야. 어? 이거랑 비슷한데. 큰 차이 없어요. 망이네. 망했어 그래도? 네. 자, 여기로 갈게. 144페이지로 갈게요. 지금 내가 170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숙제 내줬는데 워낙 많이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많이 안 해왔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할 생각이야.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마무리 저 오면 다음 주에 그거를 점검할게요. 한 번 더. 그럼 숙제가 이것만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지난번 숙제였는데 그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원래 해야 될 거니까 들어가는 거고 다른 걸 정해줘야지. 당연한 거지 그건. 기회를 주는 거지. 숙제를 또 안 주면서 혜택을 줄 수는 없지. 그지? 기회를 주는 거야. 안 하는 거에 대한. 자, 144페이지에서 질문. 요거 내 가볍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떠올려 볼게. 아,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좀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그거까지 생각할게. 자, 대표값이라는 걸 배웠고, 이 대표값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냥 대표하는 값이야. 알았죠? 네. 근데 저게 수량이 대부분이고 수량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 혈액형 조사했더니 A형이 제일 많아. 저 A형이에요. 그럴 것 같아. A형이 대표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거는 수치는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럴 때는 최빈값을 쓴 거야.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 대표값일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따로 최빈값이라고 했고 대부분은 이제 성적 같은 걸 다루냐 학교나 이런 데서는 성적은 숫자로 나오고 숫자를 하 더해서 그걸 뭐 인원수로 나누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균은 대표값 중에 대표적인 평균은 그 숫자 하나하나를 지난 시간에 별량이라고 했어요. 별량의 합 나누기 별량의 수야. 근데 이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평균은 너희들이 해봤잖아. 초등학교 때 해도 뭐 이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대표값을 떠올릴 때 평균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중앙값하고 최빈값을 배운 거고 중앙값을 정리하는 건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걸 구하고 가운데 있는 게 두 개가 생기는 짝수개인 경우 총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는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대표값 중앙값으로 쓰라고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런데 이제 여기 봐봐. 자, 얘 평균 얼마야? 3.5. 어? 아닌가? 7이죠? 네. 아니지, 7이 아니지. 네. 6으로 나누잖아. 얼마냐? 2분의 7? 잠깐만. 다 더한 게 20이니까 6으로 나누면 얼마야? 6분의 20이 얼마냐? 3분의 10. 그 평균이 이제 자연수가 아니네. 근데 평균 얘기하려고 쓴 건 아니고 얘 중앙값을 쓰자고. 20. 예. 중앙값이 얘야. 둘 다 가운데 있잖아.
얘네들의 합의 평균이 얼마야? 2분의 7, 3.5도 되고 2분의 7도 돼요. 그래서 맞췄죠. 민아, 자, 체비값은 없어요. 없다가 낫지, 그지? 맞아. 이 얘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럼 봐봐. 다음의 별량이 이렇게 6개의 별량이 있어요. 2, 3, 4. 중앙값 얼마야? 4, 3. 어려워? 얘는 심지어 내가 순서대로 써줬으니 중앙값이 얼마나 쉽니? 근데 크기 순으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주어질 거고 그건 너희들이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중앙값을 찾아야 돼. 자,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진 않을 거야 문제들이. 최빈값을 말해보자. 왼쪽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치? 없어요. 이해돼 이제? 네. 그러니까 둘 다 여러 번 나왔어도 세 개가 모두 여러 번 나왔어도 여러 번 나온 게 모두잖아. 그건 최빈값이 없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꿔볼게. 그럼 최빈값은 뭐야? 3. 3이라고. 그럼 여기 또 바꿔볼게. 여기다가 5를 쓰자. 2, 2, 3, 3, 4, 5. 최빈값 뭐야? 2, 3. 이때는 돼. 이때는 최빈값이 2도 되고 3도 되고 복수가 돼요. 알았지? 오케이? 선생님 괜찮아? 이해한다고 보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략적인 내용이고 44페이지 질문을 다시 받을게요. 44페이지. 971 안 해도 돼요? 뭐라고? 네? 뭐라고? 모르겠대. 71이요. 그러니까 왜 질문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971이 내가 해설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찍었죠. 찍었어? 네. 971 볼게. 자, 이제 요거랑 기억이 되죠? 이게 9개의 별량이 있고요. 7, 8, 2, 4, 9, 4, PQR이 있어. PQR은 자연수인데 모르는 자연수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7, 8, 2, 4, 9, 4를 일단 크기 순으로 할게. 왜? 어차피 문제를 묻는 게 중앙값이니까 크기 순으로 놓을게요. 2, 그 다음 숫자 4, 그 다음 숫자가 또 4, 그지? 그 다음이 7, 8, 9죠? 맞아? 이게 따닥따닥 붙여 쓰지 말고 이렇게 좀 따닥뜨려서. 그러면 남은 숫자는 PQR이야. 아니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자연수인 건 확실해. 그쵸? 근데 여기서 중앙값이 누구냐고 찾는 게 아니라 중앙값은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치?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중앙값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 누구야? 2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얘네 모두 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네 모두가 걔네 셋을 여기다 썼다고 세봐. 여기다가 뭐 PQR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썼다고 해서 PRQ든 PQR든 세 개 다 썼다고 해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중앙값은 이게 9개니까 4야. 그지? 이해돼? 그지? 그러면 중앙값이 가장 크게 나온다는 건 저 PQR이 저 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니 그냥 9보다 다 크다고 생각해봐. 뭐 크거나 같다라고 해봐. 같아도 이쪽에 쓸 수 있으니까. P, Q, R을 썼다고 해봐. 그러면 중앙값은 가장 큰 게 누구야? 8이잖아. 8보다 더 큰 중앙값 9가 나올 수 있나? 안 나와요. 이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치? 뭔가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배열해놓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았지. 자, 145페이지만. 자, 977번을 같이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복습 때문에, 야, 이거 5분밖에 안 남았어. 네? 1년 5분밖에 안 남았어.
저요? 응. 저요? 지금 빨리 가야지. 나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야, 너 형이나 뭐 이렇게 누나요. 누나 있어? 네. 누나 몇 살이야? 엄청 많네 형이요. 어? 정상이요. 엄청 많네 제. 알았어. 오늘 참았을 것 어? 같아. 맞을 것 같아. 안 맞아. 잘 피할 것 같아. 그지? 자, 다음 자료 중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는 거고, 평균은요 자료가 극단적이면 평균을 쓰기가 좀 그래. 근데 여기서 문제 잘 봐. 원래 수학에서는요 적절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 확실하다. 원래 문제가 그렇게 내면 안 돼, 수학은. 나중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배우는 교재니까 나온 거지, 아주 중요한 시험에서 적절한 걸 고르시라고 잘 안 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가 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건 누구냐? 5번이에요. 왜냐? 5번은요 하나의 값이 900으로 너무 커. 극단적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사실 자료의 값을 대표하는 걸로 평균을 쓰기가 좀 그래. 이렇게 표현할게. 좀 그래. 알았지? 근데 이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 너희들 학교에서 시험을 여기서 오늘 봤어. 이따가 다른 평가를. 12문제인가 그런데 한 명 빼고 다 12개 맞았어. 와 진짜 개싫겠다. 근데 한 명이 다 틀렸어. 나다. 그러면 평균을 내서, 평균 내면 거의 뭐 한 11개, 뭐 10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애매하잖아. 그 다 틀린 사람의 평균이, 그 반의 평균이 12개, 11개라고 막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평균이 어울리는데 적절한데 5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 146페이지. 당연히 980번, 983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거야. 82번이야. 80. 2번이야. 82번이야? 오케이, 82번 할게. 아마 요거 하면은 뭐 종이 시험도 할 것 같은데. 어느 과학 동아리의 학생 8명이 과학 점수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네 번째 값은 78이고 중앙값은 80이고, 야, 잘 생각해봐. 8명이면 짝수명이면 중앙값이 하나가 아니라 2개여서 2개의 평균이 80이었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근데 그 중앙값에 네 번째 값도 들어가 있지. 이해되죠? 아무튼 이 동아리에 과학 점수가 같은 과학 시험을 본 과학 점수가 83점인 학생이 들어왔어. 자, 이 동아리에 9명의 과학 점수의 중앙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 8명 해갖고 9명까지 됐는데 알려준 거는 네 번째랑 중앙값만 알려줬는데 어떻게 중앙값을 구하지? 그쵸? 아니야. 그냥 이거를 몰라도 돼. A, B, C. 네 번째가 78이야. 다섯 번째 몰라. B라고 할게. A, B, C, D, E, F, G죠. 총, 8명이지, 총. 8명이었지? 이렇게 있었어. 점수 몰라. 이렇게 써. 그런데 중앙값은 얘네들의 합의 평균이잖아. 그게 80이래요. 맞잖아. 나와 있잖아. 그러면 78이랑 그 다음 숫자 D랑 더해서 일어나는 게 80이라는 소리면 당연히 D가 82지, 그지? 82. 얘가 82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B, C는 어쨌든 78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모두 다. 커봐야 78이야. 마찬가지로 요 EF도 8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EF 모두. 근데 새로운 사람의 과학 점수가 83이네? 여기에 새 학생이 추가됐어. 이렇게 과학 점수가 83점인 학생이야. 그럼 83점은 어쨌든 얘보다 크잖아. 82보다. D보다 크잖아. 그럼 그냥 여기다 83을 썼다고 쳐봐. 그럼 별량이 F, E,
83, D, 82, 78, C, B, A인데 안 바뀌어 순서가. 아 물론 83이 여기 수도 있어. 그런데 중앙값은 그때 여기 4개, 4개니까 누가 중앙값이야? 82인 거야. 알았죠? 답 80이야.